제일 큰 문제는 뭐지 하면은 야당은 원래부터 아까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에도 나온 그대로 야당은 원래부터 그렇고 지금 이제 언론도 보세요. 위로 올려주세요. 한국경제. 계속 선동하고 있잖아요. 탄핵 저지선 사실상 붕괴됐다고. 뭐 언론이 이렇게 자꾸 선동을 한다니까. 이따위로. 그래요? 그러면 이 한동훈이가 참 회기망측한 짓을 하고 있는데 선거운동 기간 중에 대통령하고 계속 싸웠어요. 그래서 108석밖에 못한 겁니다. 그 108석 중에도 한동훈이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인가? 18명입니다. 그 18명이란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성남 병장에서 외국에 출탄하고 계시는데 이 한동훈 이놈은 거기에 인사로 가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18명이 모여서 공작회의를 했어요. 공작회의. 그래서 한동훈 파가 18명이라고 18명. 근데 18명 중에 한동훈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거의 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아직도 한동훈한테 못 빠져나온 사람이 지금 현재 6명입니다. 자, 한번 띄워봐 주세요. 7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6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8명, 1명만 더 방송실 지금 탄핵 여기 나왔습니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지역구도 다 이제 나오는데 강예지, 조경태, 부산입니다. 이야, 조경태 의원 저도 밥 한 끼 먹어봐서 아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판단력이 저렇게 윤석열을 탄핵을 해도 아무 대한민국에 문제가 없다고 이런 판단이 안 서는 사람이 무슨 육선을 하고 말이야. 그것도 부산에, 부산 거기는요, 사을구 거기는 꽂아놓으면 누구든지 당선되는 데야. 그런 좋은 지역에서 육선을 했으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응? 한지아 또 진종호 이 사람은 사격 선수라 그러는데 비례대표입니다. 안철수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야. 기가 막힌 얘기죠. 불만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짱 떠서 이렇게 해주세요. 나를 총리를 시켜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안철수가요, 먼저 번에도 탄핵 결의할 때 혼자서 떡 앉아 있어가지고 기자가 물으니까 나는 탄핵 찬성한다. 울산 남구 김상욱, 김재섭, 서울 도봉구 갑 이 사람은요 우리 자유마을 때문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될 수가 없는 지역이요. 이런데 이런 상태인데 지금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여기에 아예 참여하면 안 돼요. 만약에 전 그 108명이 아예 처음부터 참석하면 안 됩니다. 참석하는데 배현진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냐? 난 참석은 하지만 반대표를 던지겠다. 자, 그게 무기명이거든요. 그러면 108명이 다 참석을 해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참여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108명은. 그래 놓고 나중에 핑계대려고 그러죠. 나는 반대했어. 나는 반대표 던졌어. 나는 반대표 던져서 요 따위로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배현진 의원님. 나는 참석은 하지만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그거 누가 속아요? 속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제 이번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국회의원 할 생각하지 마세요.
광화문 세력을 우습게 보지 마시라고. 먼저 번에 선거할 때도 28 청춘으로 했잖아요. 28 청춘이 뭡니까? 2번은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2번은 무조건 국민의힘 정당을 찍어라. 그게 28입니다. 8번은 뭐냐? 자유통일당을 찍어라. 8번은. 그래서 28 청춘으로 우리가 했는데 여기에 2번을 찍은 국회의원 그래도 108명 중에 우리의 덕 안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예? 단 한 사람도 있냐?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고요. 당신들은요, 우리가 안 도왔으면 108석 중에서 50석도 못해. 50석도. 우리가 당이 말이야 손해를 봐가면서도 2번은 무조건 지역구를 찍고 그 다음에 8번은 우리 자유당을 찍어라.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응? 지들도 망하고 우리도 망했어. 결과적으로 우리는 64만 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기 선거란 걸 알고 이제는 대통령이 이걸 확실히 알아차린 거야. 이 대통령이요, 국회는 이거는 완전히 사기 집단이다.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냐? 이 선거를 조작하는 중앙선관위, 이게 대통령이 알게 됐다고요. 그래서 공수부대가 오히려 국회에 진입한 것보다가 중앙선관위 간 사람이 더 많아요. 294명이 갔어요. 가지고 선관위를, 그것도 시간을 보십시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딱 끝나자마자 2분 안에 진입을 했습니다. 2분 안에 진입을. 왜 대통령께서 두 가지의 목적지를 놓고 계엄령을 선포했느냐. 그리고 계엄령은 2시간 안에 끝나버렸어요. 국회에서 190명이 계엄 해제 청원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받아들였어요. 어제 연설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신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은요, 계엄령을 실제 한 사람이 한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된다 그래요. 2시간밖에.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통하여 뭐 내란을 했다. 아니,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다쳤어요? 피 한 방울이 났어요? 그런데 윤석열을 기소했어요. 출국 금지시키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것이. 그러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각오가 세 번째 담화가 나왔는데 내가 들어보고 정말 우리가 강문에 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야겠다 하는 생각을 내가 듣게 된 것은 뭐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더불어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요, 보십시오. 서울경찰청장이 체포됐어요. 계엄령에 가담했다고. 그 다음에 또 경찰청장, 본청장도 구속됐어요. 국방부 장관이 지금 또 구속됐어요. 앞으로 또 몇 명이 구속될지 몰라요. 줄줄이 몇백 명 구속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는 이번 화요일부터 부산, 울산, 그 다음에 또 포항, 대구, 오늘 대구 대회를 마치고 왔는데 전 국민을 총동원해서 역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벌써 분위기가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확실한 이제 증거는 내일 강원에 가서 1000만 명이 나오면 세계 G2국가로 갑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 북한으로 나라가 넘어갑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일 결정적인 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자,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국민 여러분들은요, 저 같은 몸 상태가 되면요,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일어나지도 못한다고요. 저는 어떤 각오로 일하는지 압니까? 부산 갈 때 이번에 부산 집회 마치고 나는 한나라 가도 괜찮다. 다음에 울산으로 옮겨질 때 나 울산 가서 집회하고 나서 나 한나라 가도 괜찮다. 이런 심정으로 내가 다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대구 집회까지 완성을 하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내일 감원광장에 안 나오신다. 그 사람은요, 간첩입니다. 간첩. 자, 황교안 장모님 마지막 말씀해 주시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19세기에 프랑스의 정치 철학가이자 역사학자인 알렉시스 더 토커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정치에 대해서 굉장한 혐오를 가지고 있다가 정치를 배워봐야겠다 해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서 정치 상황을 잘 보고 미국의 민주주의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G6 국가에서 앞다투어 지금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 시점에, 이 중요한 시점에, 예? 온 정치계가 합력해서 나라가 똘똘 뭉쳐서 국제사회와 경쟁해도 어려운 일인데, 하필이면 이때 또 이 좌파 운동권, 종북, 간첩 세력들이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우리 국민들이 요번에 보십시오. 요번에 한번 잘 보십시오. 내일 상황을 잘 보십시오. 내일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뭐 저는 관심 없습니다. 국힘당에서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이보다 더 형편없고 못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는 정치판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는 힘을 합쳐야 됩니다.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해서 다시 한번 점프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여러분, 부정선거, 예? 선거, 2016년 오스트리아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 5장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재선거를 시사할 것을 해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예? 우리 왜 이렇게 못합니까? 국민들이 의아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선관위가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증거도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걸 왜 우리 국힘당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내일의 이 집회는 정말 이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집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정말 나와야 됩니다. 예? 기도합니까? 천만에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셨다면 나오셔야죠. 힘을 보태주셔야죠. 이건 영적 싸움이라고 저는 철석같이 믿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주사위는 던져졌고 국민의힘 정당
이 한동훈 대표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내가 지난 주일날 설교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이로 보면 내 동생만도 못하고 내가 불쌍해서 내가 마지막 권면한다고 했죠. 당신은 당대표 빨리 그만두고 서울시장부터 한번 하고 그 후에 대통령에도 늦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한동훈에 대해서 불쌍해서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계속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들고 당신의 시대가 아니야 지금 타임이. 자, 마지막 광고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해서 경부선을 총동원했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하게 온다고 다들 뭐 그냥 눈물을 흘리고 태극기를 들고 광란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그 다음에 대전, 또 천안, 충청도권, 그리고 이 원주, 제천, 그리고 또 춘천, 의정부. 여기는요 전철 한 번 타면 다 올 수 있어요. 이 지금 부산하고 울산하고 포항하고 대구는요 전부 차량을 준비 다 했더라고. 벌써 차 몇 대, 그리고 어느 차를 타라고 하는 종이까지 다 나눠주더라고. 몇 호차를 타세요, 몇 호차를 타세요, 이렇게 하는데 수도권은요 서울, 경기, 인천은 한 번만 딱 차를 타면, 전철 타면 다 올 수 있잖아요. 춘천도 마찬가지고 원주도 마찬가지고 서울, 경기, 인천.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그 세 개 3대 도시만 해도 2,500만입니다. 2,500만. 2,500만 중에 절반만 나와도 1,000만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강원도 사람들은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제가 자유마을 3,518명 중에서 이제 내일 집회가 끝나면 내가 전수조사를 할 것입니다. 몇 명 데려왔는가, 몇 명 데려왔는지 내가 철저히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 운동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대한민국을 물려주려고 우리가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6년 동안을 목숨 걸고 이 애국운동을 해왔습니다. 자, 이제 내일 하루만 더 하면 됩니다. 하루만 더 하면 특별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있는 자유마을 대표들 목숨 거세요. 지금부터 전화하세요. 전화하시고 빨리 전화 돌려서 이미 명단 확보해 놓고 사인 받아 놓은 사람들에게 한번 가자라고 독려를 해서 내일 반드시 1,000만 명이 딱 모이면 대한민국은 뒤집어집니다. 아마 건국 후에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또 내가 불안하면 새벽 1시라도 또 방송하러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최대한 대로 뭐든지 최선을 다해줘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강훈 목사가 사는 거 안 봅니까? 내가 사는 거 안 봅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모습을 안 보입니까? 뭐든지요,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루도 안 쉬잖아요, 나는 하루도 안 쉬잖아요. 주일날 되면 설교해야 되고, 단 하루도 안 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일에 10분의 1이라도 좀 해주시기를.